현모양처의 대표, 신사임당. 그런데 이 여자는 시댁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5만 원권 지폐 속 단정한 조상, 현모양처의 대명사, 그리고 위대한 대학자 율곡이이를 길러낸 어머니. 우리는 오랫동안 신사임당을 시댁에 헌신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바친 이상적인 어머니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현모양처의 대표라고 불리는 이 여성이 정작 결혼하고 20년 가까이를 시댁이 아니라 친정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며느리가 왜 신사임당은 시댁이 아니라 강릉 친정 오죽헌에서 살았을까요? 오늘 1막에서는 바로 그 친정살이 20년의 구조를 통해 교과서가 숨겨온 신사임당의 진짜 얼굴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왜 친정 오죽헌이었나? 조선 전기의 혼인 구조. 먼저 한 가지 상식을 깨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는 극단적인 가부장제, 시집살이로 기억하지만 조선 전기 신사임당이 살던 16세기 초의 가족 구조는 지금과 꽤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남귀여가 혼이라는 관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남자가 아내 집으로 장가를 오는 형태의 혼인입니다. 혼례를 치른 뒤에도 한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여자 집, 즉 처가나 친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과 딸 모두가 제사를 지내고 재산 상속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권리를 가졌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딸이 집안을 잇는 아들잡이가 되기도 했고 그런 딸에게는 남편이 오히려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신사임당의 집안이 바로 그랬습니다. 외할아버지 이사오는 강릉의 유력 사족이었고 어머니는 사실상 무남동녀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외가는 이 딸을 아들 대신 삼아 출가 후에도 계속 친정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의 어머니는 시집을 가서도 강릉 외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 신사임당 역시 같은 방식으로 혼인 뒤에도 강릉 오죽헌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19살에 이원수와 혼인했지만 아버지 신명화가 내 딸을 멀리 보내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며 딸을 붙잡았다는 전승이 전해집니다. 게다가 결혼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강릉 오죽헌에서 3년 상을 치르며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이후에도 한동안 부부와 자녀들의 생활 중심은 시댁이 아니라 친정 오죽헌에 있었습니다. 율곡이이가 태어난 곳이 바로 강릉 오죽헌인 것도 그 결과입니다. 즉, 신사임당은 시댁에 들어가 시어머니 모시며 사는 며느리가 아니라 친정의 재산과 위상을 등에 업고 남편이 오가며 살아가는 딸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친정살이가 만든 예술가, 교육자의 자리. 이 친정살이 구조는 신사임당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정교한 초충도, 자리도, 그리고 율곡이이를 길러낸 교육자의 모습은 바로 이 친정살이에서 나온 산물이기도 합니다. 강릉 오죽헌은 단순한 시골집이 아니었습니다. 외가에서 내려온 재산과 책, 문화자원이 모여있는 일종의 지식, 예술의 플랫폼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이사온과 어머니를 통해 신사임당은 어릴 때부터 시, 서, 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성장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았고 딸도 집안의 제사를 잇거나 재산을 물려받는 등 집안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했습니다. 특히 무남동녀인 딸은 거의 여성 가장처럼 키워졌고 신사임당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신사임당은 시를 짓고 글씨를 쓰며 그림을 그리는 여성 예술가이자 지식인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자리도, 초충도, 노안도 같은 작품들에서 보이는 섬세한 관찰과 감각은 농촌과 자연, 그리고
한적한 강릉 생활의 시간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자녀들을, 특히 율곡이 일을 가르쳤던 공간 역시 시댁이 아니라 이 오죽헌이었습니다. 외가에서 물려받은 책과 교육 분위기, 그리고 친정의 보호막이 있었기에 그녀는 며느리로서의 시집살이가 아니라 어머니이자 스승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자녀 교육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친정살이 20년은 불쌍한 시집살이 며느리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예술 활동을 하고 아이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었던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현모양처 이미지와의 충돌, 그리고 다음막 예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미지와 충돌이 발생합니다. 교과서와 위인전은 신사임당을 시댁에 헌신한 며느리, 집안에 헌신한 어머니로만 가르쳐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을 보면 그녀는 오랫동안 시댁이 아닌 친정에서 살며 친정의 재산과 문화자본을 활용해 예술과 교육을 펼친 여성입니다. 즉, 신사임당의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유교적 여성 순종의 끝판왕이 아니라 주어진 시대의 틀 안에서 최대한 자신의 삶과 재능의 공간을 확보해낸 상당히 주체적인 여성의 삶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입체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현모양처 네 글자만 남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겹의 시간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화된 북의 중심 가부장제의 시선. 또 하나는 20세기 식민지와 근대 국가가 필요로 했던 이상적인 여성상입니다. 신사임당은 조선시대의 여성이라기보다 오히려 20세기 권력이 만들어낸 여성상 위에 덮어 씌워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술가이자 지식인, 친정의 딸이자 어머니였던 복합적인 현실은 지워지고 국가와 가족에 헌신하는 어머니만 남게 됩니다. 일막에서는 이 신사임당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어떤 구조 속에서 살았는지 그녀의 발밑, 강릉 오죽헌이라는 공간과 친정살이 20년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막에서는 이제 이 여성이 언제, 어떤 정치적 필요 속에서 현모양처 신사임당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는지, 식민지 시기와 근대 한국 사회가 어떻게 그녀를 이용했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진짜 신사임당과 만들어진 신사임당 사이의 간격. 그 틈을 들여다보는 일이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가 여성과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을 돌아보는 일이기도 하니까요.